저는 한정연입니다. 올해 69이고요. 대구 서문시장에서 만두집을 운영합니다. 정년 손만두라는 간판을 달고 거의 40년 가까이 이 자리를 지켰죠.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손님들이 물으면 대답하고 주문 받고 만두 빚고 그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밤에는 늘 공책에 그날 있었던 일을 짧게 적어요. 별거 아닌 것들이죠. 오늘 만두 몇 개 팔렸고 날씨가 어땠고 감자가 뭘 먹었고 그런 것들을 적다 보면 하루가 정리되는 기분이 듭니다. 감자는 제게예요. 9살 된 믹스견인데 구조견 출신입니다. 제가 49에 입양했으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함께 산 셈이네요. 아니, 계산이 틀렸습니다. 감자는 2016년생이니까 지금 9살이 맞고요. 제가 예순에 데려왔죠. 감자는 특별한 버릇이 있습니다. 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먼저 알아채요. 그러면 앞발로 제 종아리를 살짝 터치합니다. 툭 하고요. 그러면 저는 숨을 고르게 되고 금방 진정됩니다. 신기하게도 감자는 짧은 휘파람 소리에 유난히 반응해요. 두 장단으로 높낮이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런 소리요. 그 소리만 들리면 귀를 쫑긋 세우고 문 쪽을 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시장 상인회에서 권유해서 시작한 건데 만두 빚는 영상을 올렸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더군요. 오늘 구독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저는 그런 숫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제 손길이 누군가에게 닿는다는 건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만두소를 치대면서 핸드폰 화면을 확인했을 때 감자가 옆에서 제 발을 툭 건드렸습니다. 축하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때였어요. 골목 어귀 쪽에서 희미하게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짧게 두 장단으로요. 높낮이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 소리. 순간 감자가 벌떡 일어나서 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귀를 바짝 세우고요. 저도 덩달아 긴장했습니다. 누가 부른 건지 왜 부른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묘하게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소리는 금방 사라졌고 감자는 다시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동안 손을 멈추고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에 단골 손님 한 분이 가게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셨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들어오실까 말까 고민하시는 것 같았는데 결국 그냥 지나가시더군요. 저는 그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왜인지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갔습니다. 뭔가 불편한 느낌이었다기보다는 궁금함에 가까웠죠. 밤에 공책을 펼쳤을 때 저는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휘파람. 감자가 떨렸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쓸 말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한 줄이 며칠 뒤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9살이었던 1965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해 봄, 저는 대구의 오래된 단층집에 살고 있었어요. 노란색 담벼락이 인상적인 집이었죠. 어머니는 그 집에서 재혼한 남자와 살았고 저는 그 남자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냥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통제했어요.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고, 친구를 사귀지 못하게 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문을 잠갔습니다. 열쇠 도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몸은 저절로 굳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여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화를 냈거든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밖에 알려지면 안 된다고요. 창피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도 저는 조용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쉬는 시간에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를 내성적인 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혹은 그냥 관심이 없었거나요. 그런데 체육 선생님 한 분은 달랐습니다. 박미라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은 체육 수업 때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은빛 휘슬을 사용하셨습니다. 두 장단으로 높낮이를 조절해서 부셨는데 그 소리가 들리면 아이들은 일제히 멈춰 섰죠. 신기하게도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 숨이 고르게 됐어요. 집에서는 모든 소리가 두려웠는데 학교에서 들리는 그 휘슬 소리만은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자주 말을 걸었어요. 정연아, 오늘 점심 먹었니? 집에 가는 길 괜찮니? 그런 질문들이었는데 저는 늘 네, 괜찮아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제 얼굴을 유심히 보셨어요. 제 손목에 난 멍을, 제 목소리의 떨림을요. 선생님은 뭔가를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1969년 제가 1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작은 공책을 한 권 주셨어요. 정연아, 하루에 한 줄씩만 써봐. 내가 느낀 걸 적는 거야. 아무도 보지 않을 거야. 저는 그 공책을 받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문이 닫혔다. 열쇠 소리가 들렸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한 줄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한 줄씩요. 선생님은 제 팔에 난 멍을 사진으로 찍으셨습니다. 보건 선생님과 함께요. 저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선생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정연아, 내가 나쁜 게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처음으로요. 누군가 제게 그런 말을 해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1970년 제가 14살이 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집에서 또 문이 잠겼고 저는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때 골목에서 휘슬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장단으로요. 높낮이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 소리.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다시 한번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곧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소리였어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고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렸고 그리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파출소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있었고
보건 선생님도 함께였고요. 저는 그룹 홈으로 갔습니다. 처음으로 문이 잠기지 않는 곳이었어요. 열쇠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주 찾아오셨어요. 과일을 사오시거나 공책을 새로 사오시거나요. 그리고 어느 날 선생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연아, 우리 집에서 잠깐 지낼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댁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선생님의 남편분도 친절하셨습니다. 김도훈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사진 기사셨어요. 늘 카메라를 들고 다니셨고 저에게 사진 찍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셨죠. 박미라 선생님은 어느 날 제게 휘슬을 보여주셨습니다. 체육 시간에 쓰던 그 은빛 휘슬이었어요. 정연아, 언젠가 내가 이 소리를 다시 들으면 누군가 널 찾고 있다는 뜻일 거야.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야. 선생님은 그 휘슬을 김도훈 선생님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두 분은 제 앞에서 두 장단 소리를 함께 불어보셨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안도감 때문이었는지 슬픔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이 넘어서 저는 서문시장에 작은 만두집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지만 조금씩 입소문이 났고 단골이 생겼고 그렇게 30년을 버텼습니다. 만두를 빚는 일은 제게 맞았어요. 손을 움직이는 동안에는 머리가 복잡하지 않았거든요. 반죽을 치대고 소를 넣고 주름을 잡고 찌는 일. 그 과정이 반복되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안정과 불안은 늘 함께 왔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열쇠 도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공책을 펼쳐서 한 줄을 적었어요. 오늘 괜찮았다라고요. 그렇게 적으면 조금 나아졌습니다. 2010년 저는 54살이었습니다. 그해 가을에 박미라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어머니였고 선생님이었고 친구였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시장 상인 중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정연 씨, 편지가 한 통 왔었는데 반송됐대요. 주소가 맞지 않았나 봐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빴거든요. 장례 뒤 정리할 것도 많았고 가게도 돌봐야 했고요. 하지만 그날 밤 공책에는 한 줄을 적었어요. 반송된 편지. 봉투에 오래된 스튜디오 인장이 찍혀 있었다고 한다.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저는 그 문장을 적어 두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적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2016년 저는 60이었습니다. 그해 봄에 감자를 입양했어요. 구조견 보호소에서 봤는데 감자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감자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이 녀석도 저처럼 뭔가를 겪었구나 하고요. 저는 감자를 데려왔고 감자는 천천히 제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감자는 제 불안을 먼저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숨을 거칠게 쉬거나 몸이 굳거나
그럴 때 감자는 앞발로 제 종아리를 툭 건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감자 덕분에 저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2025년 봄 비가 내렸습니다. 감자는 비를 무서워해요. 천둥이 치면 제 무릎에 머리를 파묻고 떨었죠. 저는 감자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곧 그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도 끝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렸어요. 짧게 두 장단으로요. 높낮이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 소리. 감자가 벌떡 일어나서 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감자를 붙잡으려 했지만 감자는 계속 문을 긁었어요. 저도 덩달아 불안해졌습니다. 누가 부른 건지 왜 부른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감자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뒀던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나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시장 곳곳을 뒤졌습니다. 상인들에게 물었고 근처 골목을 돌아다녔고 구조견 보호소에도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감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감자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시장 상인 한 분이 제게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지팡이를 짚은 사람이 희미하게 지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감자를 데려간 건지 아니면 그냥 지나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며칠 전 가게 앞에서 머뭇거리던 그 노인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사람일까요? 설상가상으로 그날 밤 제 유튜브 댓글창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정연 씨의 과거를 폭로합니다. 가족을 배신하고 거짓말로 사람을 몰아넣은 사람입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누가 쓴 건지 몰랐지만 그 말들은 제 과거를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배신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살아남으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은 계속 올라왔고 사람들은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저를 옹호했지만 일부는 의심했어요. 저는 핸드폰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감자가 없으니 아무도 제 종아리를 터치해 주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떨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감자는 돌아오지 않았고 댓글은 계속 달렸고 저는 가게 문을 열지 못했어요. 시장 상인들이 걱정해서 찾아왔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엿새째 되던 날 오후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인 중 한 분이었어요. 정연 씨 폐업한 사진관 아세요? 거기 가보세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망설였습니다. 사진관이라니요? 하지만 달리 할 일도 없었고 감자를 찾아야 했기에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 오래된 건물 2층으로 올라갔어요. 간판은 벗겨져 있었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에는 노인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요. 며칠 전 가게 앞에서 머뭇거리던 그 사람이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감자를 데려간 걸까요? 혹시 댓글을 쓴 사람일까요?
하지만 노인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연 씨, 죄송합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노인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김도훈입니다. 박미라 선생님의 남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김도훈 선생님? 사진기 사셨던 그분? 저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목소리는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셨어요. 며칠 전에 시장을 지나다가 정연 손만두 간판을 봤어요. 설마 했는데 안을 들여다보니 정연 씨더군요.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손뜻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며칠 동안 망설였어요. 그러다 그날 밤 비가 내렸고 저는 습관처럼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미라가 쓰던 그 휘슬 소리를요. 두 장단으로요. 그런데 갑자기 개 한 마리가 달려오더군요. 목줄도 없이요. 감자였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감자를 붙잡으려 했는데 제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저혈당이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응급실이었고 감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지나가던 사람이 감자를 임시 보호소로 데려갔더군요. 연락을 받고 바로 찾으러 갔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감자는 지금 여기 있어요. 선생님이 안쪽을 가리키자 감자가 뛰어나왔습니다. 저는 주저앉아서 감자를 껴안았어요. 감자는 제 얼굴을 핥았고 저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선생님은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연 씨, 미라가 당신에게 주려던 게 있어요. 편지 묶음하고 녹음 테이프요. 선생님은 오래된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상자 위에는 스튜디오 인장이 찍혀 있었어요. 제가 공책에 적어뒀던 그 인장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 몇 통과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테이프를 재생해 주셨어요. 박미라 선생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연아, 이 목소리 들리니? 나야, 박미라. 내가 이 테이프를 녹음하는 건 내가 언젠가 힘들 때를 대비해서야. 너는 부서진 게 아니야. 살아남은 거야. 내가 겁쟁이가 아니고 내가 나쁜 게 아니야. 내가 용감했어. 내가 살아줘서 고마워. 언젠가 내가 이 휘파람 소리를 다시 들으면 그건 누군가 널 찾고 있다는 뜻이야.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야.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무너졌습니다. 감자는 제 무릎에 머리를 얹고 있었고 김도훈 선생님은 옆에서 조용히 기다려 주셨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댓글 때문에 힘들어요. 누군가 제 과거를 왜곡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당시 학교 행정주임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 이야기를 왜곡해서 전했나 봐요. 하지만 우리에겐 증거가 있어요. 선생님은 또 다른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필름과 인화지가 들어 있었어요. 미라가 당시 찍어둔 사진들이에요. 생활기록부 사본도 촬영해뒀고요.
날짜 도장도 찍혀 있어요. 이걸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다는 것, 누군가 제 편이라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선생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셨어요. 미라가 당신을 많이 걱정했어요. 당신이 잘 살고 있는지 행복한지. 이 편지들을 읽어보세요. 미라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저는 편지를 한 장 한 장 펼쳤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연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내 곁에 없을 거야. 하지만 괜찮아. 나는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너는 강한 아이야. 아니, 이제는 어른이겠구나. 내가 만두집을 연다고 했을 때 나는 정말 기뻤어.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너는 알까?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앞으로도 계속 잘 살아줘. 그리고 힘들 때는 이 휘파람 소리를 기억해. 누군가 널 찾고 있다는 뜻이야. 저는 편지를 읽으며 또 울었습니다. 감자는 제 발을 툭툭 건드렸고 저는 감자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두 번째 편지에는 과거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미라 선생님이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행정주임이 어떻게 방해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호 조치를 실행했는지요. 선생님은 모든 것을 기록해 두셨더군요. 일기처럼요. 저처럼요. 당시 행정주임은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어. 학교 이미지가 나빠진다며 사건을 묻으려 했지.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증거를 모았고 보건 선생님과 함께 움직였고 결국 파출소를 설득했어. 그날 밤 휘슬을 분 건 도훈이었어. 내가 부탁했거든. 정연이가 그 소리를 들으면 안심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정말로 그랬지. 너는 문을 열고 나왔어. 우리를 믿어줬어. 고마워 정연아. 저는 편지를 읽으며 과거가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골목에서 들렸던 휘슬 소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 선생님의 따뜻한 손. 그 모든 것이 저를 구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저를 구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김도훈 선생님과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은 오래된 필름을 현상해서 인화지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진 속에는 제가 14살 때 찍은 멍자국, 생활기록부 사본 그리고 날짜 도장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1970년 5월 12일. 보호 조치가 실행된 바로 그날이었어요. 이 증거들은 제 과거를 증명했습니다. 왜곡이 아니라 진실을요. 선생님은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고 변호사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감자가 옆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감자는 제가 긴장할 때마다 앞발로 제 종아리를 툭 건드렸거든요. 그러면 저는 숨을 고르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댓글을 쓴 사람은 결국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과거 행정주임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남긴 왜곡된 기록을 믿고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증거 앞에서 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합의를 권유했고 그 사람은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저는 그 사과문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보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가 저를 짓누르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이요. 시장 상인들도 큰 힘이 됐어요. 그들은 제가 가게 문을 다시 열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어떤 분은 재료를 대신 사다 주셨고, 어떤 분은 청소를 도와주셨고, 어떤 분은 그냥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저는 그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무료 만두 나눔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시장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만두를 나눠주기로요. 첫 나눔 날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저는 만두를 빚으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누군가는 만두가 정말 맛있다고 했고, 누군가는 힘내라고 했고, 누군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자는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구나 하고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내 편이라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요. 김도훈 선생님도 나눔 행사에 오셨습니다. 선생님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셨는데 손에는 오래된 상자를 들고 계셨어요. 정연 씨, 이것도 드리려고요. 미라가 남긴 마지막 편지예요. 저는 상자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은빛 휘슬이 들어 있었어요. 박미라 선생님이 체육 시간에 쓰던 바로 그 휘슬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연아, 이 휘슬을 너에게 줄게.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사용해. 이 소리는 이제 내 것이야. 공포의 신호가 아니라 구원의 신호로 말이야. 누군가 힘들어할 때 이 소리를 들려줘. 그러면 그 사람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저는 휘슬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에 댔어요. 두 장단으로 불었습니다. 높낮이를 올렸다 내렸다 하며요. 그 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고 감자가 귀를 쫑긋 세웠고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불어본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유튜브에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제 얼굴이 나오는 영상이었어요. 평소에는 손만 나오는 영상을 찍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정연 손만두 한정연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대를 당했고 아무도 믿을 수 없었고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분의 선생님이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박미라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증거를 모으고 저를 보호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에 제 과거를 왜곡하는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힘들었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었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결국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혹시 지금 힘든 분들이 계실까 봐서예요.
혼자라고 느끼는 분들,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휘슬을 꺼내서 카메라에 보여줬습니다. 이건 박미라 선생님이 쓰시던 휘슬이에요. 선생님은 이 소리로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소리는 제 채널의 시그널 사운드가 될 거예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이 소리를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휘슬을 불었어요. 두 장단으로요. 높낮이를 올렸다 내렸다 하며요. 영상을 마치고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감자는 제 무릎에 머리를 얹고 자고 있었어요. 저는 감자를 쓰다듬으며 댓글창을 확인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말이 큰 힘이 됩니다. 휘슬 소리가 아름답네요. 저장했어요. 만두 먹으러 꼭 갈게요.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라 감사함 때문이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것, 그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며칠 뒤 김도훈 선생님이 다시 가게를 찾아오셨습니다. 정연 씨 영상 봤어요. 미라가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선생님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당신은 이제 누군가의 박미라가 됐어요. 그게 미라가 바라던 일이었어요. 저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저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더 이상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요. 그 깨달음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법적 절차도 마무리됐습니다. 왜곡 글은 모두 삭제됐고 사과문이 게시됐고 합의금도 받았어요. 저는 그 돈으로 시장 상인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어려운 상인들을 돕는 기금으로 쓰라고요. 제가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제가 돌려줄 차례였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도 늘어났습니다. 2만 명을 넘어섰고 3만 명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만두 빚는 영상뿐 아니라 제 이야기에도 관심을 가져줬습니다. 어떤 분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메시지를 보내왔고, 어떤 분은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줬어요. 저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제가 받은 위로를 이제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감자는 여전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 얼굴을 할아주고 만두를 빚을 때는 옆에서 졸고 밤에는 제 무릎에 머리를 얹고 잤어요. 감자가 없었다면 저는 이 모든 걸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감자는 제게 가족이었고 친구였고 치료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공책을 펼쳐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휘파람을 불었다. 두렵지 않았다. 그 한 줄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과거는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휘파람 소리는 공포가 아니라 희망의 신호가 됐고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서문시장 골목에는 흥내가 퍼졌어요. 저는 가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은 깨끗하게 씻겨 있었고 하늘은 맑았고 사람들은 다시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히스를 꺼내서 두 장단을 불었어요. 높낮이를 올렸다 내렸다 하며요. 그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감자가 문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요. 저는 감자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감자야. 이제 이 소리는 무섭지 않아. 이 소리는 우리를 지켜주는 소리야. 감자는 꼬리를 흔들며 제 손을 핥았습니다. 시장 상인 한 분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어요. 정연 씨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장님도요. 그 짧은 대화가 따뜻했습니다.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저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만두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반죽을 치대고 소를 넣고 주름을 잡고요. 손이 움직이는 동안 머리는 고요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만 더 이상 저를 짓누르지 않았어요. 그 기억들은 이제 제 일부였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살아남았고 회복했고 이제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김도훈 선생님은 가끔 가게를 찾아오셨어요. 만두를 사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나누러 오셨죠. 선생님은 박미라 선생님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저를 얼마나 걱정했는지요.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박미라 선생님을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돌아가신 지 15년이 지났지만 선생님은 여전히 제 곁에 계셨어요. 제 기억 속에, 제 마음 속에요. 어느 날 젊은 여성 한 분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만두를 주문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 유튜브에서 정연 씨 이야기를 봤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혹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을 의자에 앉게 하고 차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1시간 넘게요. 그분은 울었고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제 이야기와 비슷했지만 또 달랐어요. 하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혼자라는 느낌, 믿을 수 없다는 두려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이요. 저는 그분에게 말해줬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증거를 남기세요. 기록하세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저는 히스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소리를 기억하세요. 누군가 당신을 찾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히스를 두 장단 불어줬습니다. 그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떠나기 전에 그분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공책에 적었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도왔다. 박미라 선생님처럼. 그 문장을 적으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 그게 제 삶의 의미가 됐습니다. 유튜브에는 계속해서 영상을 올렸어요. 만두 빚는 영상, 시장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제 생각을 나누는 영상도요. 사람들은 응원해줬고 댓글을 달아줬고 제 이야기를 공유해줬습니다. 구독자는 5만 명을 넘어섰고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게 됐어요.
어느 날 한 시청자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정연 씨 덕분에 용기를 내서 상담센터에 연락했어요. 이제 저도 도움을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댓글을 보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정말로 누군가의 삶을 바꿨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요. 감자는 여전히 제 곁을 지켰습니다. 이제 10살이 다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활발했어요. 아침마다 산책을 나갔고 시장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았고 가끔은 손님들에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감자는 시장의 마스코트가 됐고 사람들은 감자를 보러 가게를 찾아오기도 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 저는 계속해서 만두를 빚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고 반죽을 치대고 손님을 맞이하고 밤에는 공책에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그 일상이 저를 지탱해 줬어요. 어느 가을날 김도훈 선생님이 가게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으셨어요. 정연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시에서 박미라 선생님을 기리는 작은 행사를 열기로 했대요. 아동 보호에 헌신한 교육자를 기억하는 자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박미라 선생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이었어요. 행사 날, 저는 김도훈 선생님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고 선생님의 사진이 걸렸고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과거 선생님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교육 관계자들도 있었고 지역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라가서 짧은 소감을 말했어요. 박미라 선생님은 제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단지 목숨을 구해주신 게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 주셨어요. 선생님은 저를 믿어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휘슬을 꺼내서 두 장단을 불었습니다. 그 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고 김도훈 선생님은 눈물을 닦으셨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선생님이 보고 계실 것 같았거든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다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감자가 반겨졌고 단골 손님들이 들렀고 저는 다시 만두를 빚기 시작했어요. 일상으로 돌아온 거였죠. 하지만 그 일상이 이제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가볍고 따뜻하고 의미 있었어요. 저는 이제 69입니다. 젊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늙었다고 느끼지도 않아요. 저는 여전히 매일 만두를 빚고 감자와 산책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유튜브에는 계속 영상을 올리고 댓글에 답장을 쓰고 가끔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과거는 더 이상 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제 일부이지만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살아남았고 회복했고 이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제 정체성이에요. 밤마다 저는 공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어요. 오늘도 괜찮았다. 가끔은 오늘은 힘들었다라고 적기도 하고 오늘은 기뻤다라고 적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매일 적는다는 거예요. 기록한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어젯밤 비가 내렸습니다. 감자는 여전히 비를 무서워했지만 이제는 조금 나아졌어요. 저는 감자를 안고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곧 그칠 거야. 감자는 제 품에서 떨다가 천천히 진정됐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죠. 아침에 일어나니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서문시장 골목에서 흙내가 올라왔습니다. 비 온 뒤에 그 특유한 냄새요.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냄새였어요. 가게 문을 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반죽을 치대고 소를 만들고 찜기를 준비했어요. 감자는 옆에서 하품을 하며 앉아 있었고요. 첫 손님이 들어왔을 때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손님이 줄었습니다. 저는 잠깐 쉬며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유튜브에 새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정연 씨 덕분에 오늘도 힘을 냅니다. 휘파람 소리를 들으면 위로가 돼요. 저는 그 댓글에 답장을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저는 휘슬을 꺼냈습니다.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 작은 물건이 제 삶을 얼마나 많이 바꿔놨는지 생각하면 신기했습니다. 공포의 신호였던 것이 구원의 신호가 됐고 이제는 희망의 신호가 됐어요. 저는 휘슬을 입에 대고 천천히 불었습니다. 두 장단으로요. 높낮이를 올렸다 내렸다 하며요. 그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감자가 귀를 쫑긋 세웠고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이 소리는 저를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하게 만들었죠. 누군가 저를 찾고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누군가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김도훈 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정연 씨, 오늘 날씨 참 좋지요? 그 선생님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저는 자리를 권하며 차를 내드렸습니다. 네, 선생님. 비가 그쳐서 다행이에요. 선생님은 차를 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라가 항상 말했어요. 비 온 뒤에 흙내가 나면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모든 게 씻겨 내려가고 깨끗해진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을 이으셨어요. 정연 씨,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미라가 본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당신이 누군가의 빛이 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과 박미라 선생님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선생님은 제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살아남기로, 회복하기로, 도움을 주기로요. 그건 당신의 힘이에요. 저는 선생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저를 다시 한번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선생님이 돌아가신 뒤 저는 다시 만두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 생각이 흘러갔어요. 지난 60년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란 담벼락의 집, 잠기는 문소리, 박미라 선생님의 휘슬,
그룹 홈의 밤, 서문시장의 첫날, 감자와의 만남 유튜브 영상, 그리고 오늘. 모든 순간이 저를 여기로 이끌었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상처는 남지만 상처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부서지지 않았어요. 살아남았고 회복했고 이제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녁 무렵 젊은 커플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만두 포장 가능한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몇 개 드릴까요? 그들은 20개를 주문했고 저는 빠르게 포장했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40년 가까이 해온 일이니까요. 포장을 건네며 저는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들은 고맙다며 인사하고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만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식사가 되고,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기억이 된다는 것을요. 그게 제 일이에요.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죠.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찜기를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었어요. 감자는 옆에서 지켜보다가 하품을 했습니다. 감자야, 오늘도 수고했어. 감자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을 걸으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맑게 갠 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별들을 바라봤어요. 박미라 선생님도 저 별 중 하나가 됐을까요? 저를 지켜보고 계실까요? 선생님, 저 잘하고 있죠?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응,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감자에게 밥을 줬습니다. 그리고 저도 간단히 저녁을 먹었어요. 만두 몇 개와 김치, 그게 전부였지만 충분했습니다. 배가 부르고 몸이 따뜻하고 감자가 옆에 있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를 기록할 시간이었어요. 펜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쓸까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비가 그쳤다. 흙내가 났다. 김도훈 선생님이 오셨다. 손님들이 왔다. 만두를 빚었다. 감자가 잘 있었다. 휘파람을 불었다. 두렵지 않았다. 오늘도 괜찮았다. 그 문장들을 적으며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거창한 일은 없었지만 평온한 하루였어요. 그런 하루들이 쌓여서 제 삶이 되는 거겠죠. 공책을 덮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감자가 제 옆에 누웠어요. 저는 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고 만두를 빚고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공책에 기록하고 잠들 거예요. 그 반복이 저를 지탱해 주는 거니까요. 잠들기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행복한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했어요. 네, 저는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행복해요.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지만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옷을 입고 감자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서문시장은 아직 조용했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죠. 골목을 걸으며 저는 휘슬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두 장단을 불었어요. 높낮이를 올렸다 내렸다 하며요. 그 소리가 조용한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몇몇 상인들이 고개를 들었고 저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들도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감자는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이 집 저 집 냄새를 맡았어요. 저는 감자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시간은 충분했고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요. 골목 끝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어요. 제가 걸어온 길이 보였습니다. 굽이굽이 이어진 길이었어요. 때로는 가파르고 때로는 미끄럽고 때로는 어두웠던 길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길을 걸어왔어요. 넘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섰고 길을 잃기도 했지만 다시 찾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서 있어요. 서문시장 골목에서 감자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이것만으로 의미가 있어요. 저는 다시 휘슬을 불었습니다. 두 장단으로요. 높낮이를 올렸다 내렸다 하며요. 그 소리는 골목을 가득 채웠고 하늘로 올라갔고 어디론가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 이 소리를 듣고 위로를 받기를 바랐어요. 누군가 이 소리를 듣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기를 바랐습니다. 감자가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감자를 안아 올렸어요. 감자야, 우리 집에 가자. 감자는 제 얼굴을 핥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감자를 내려놓고 함께 걸었어요. 가게로 돌아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만두를 빚을 거예요. 손님을 맞이할 거예요.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누군가를 도울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공책에 기록할 거예요. 오늘도 괜찮았다라고요.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밀가루 반죽의 촉감이 좋았습니다. 부드럽고 탄력 있고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반죽을 치대며 생각했습니다. 이 반죽처럼 저도 살아있구나. 부드럽지는 않지만 탄력은 있구나. 눌리면 다시 일어서구나.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할머니였어요. 정연 씨, 오늘도 만두 10개 주세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금방 포장해 드릴게요. 만두를 포장하며 저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자 이야기, 날씨 이야기, 시장 이야기요. 짧지만 따뜻한 대화였어요. 할머니가 나가실 때 저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나가셨어요. 그렇게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손님이 왔다 갔고 만두가 팔렸고 시간이 지나갔어요.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음미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놓치지 않고 온전히 느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오늘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작은 일들이었지만 의미 있는 일들이었어요.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에서 다시 한번 휘슬을 불었습니다. 두 장단으로요. 높낮이를 올렸다 내렸다 하며요. 그 소리가 저녁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 이 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누군가 위로를 받을까요? 저는 그렇기를 바랐어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별들이 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별들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도 잘했어요. 내일도 잘할 거예요. 계속 잘할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저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감자가 제 옆을 따라왔어요. 우리의 그림자가 골목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두 개의 그림자가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감자가 있었고, 박미라 선생님의 기억이 있었고, 김도훈 선생님이 있었고, 시장 사람들이 있었고, 유튜브 구독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랑받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공책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적을 시간이었어요. 저는 펜을 들고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쓸까요? 저는 천천히 적었습니다. 오늘 비 온 뒤 흙내가 났다. 휘파람을 불었다. 두렵지 않았다. 누군가를 도왔다. 감자가 행복했다. 나도 행복했다. 내일도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 저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또 다른 평온한 하루가 기다려졌어요. 휘파람 소리가 제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두 장단으로요. 높낮이를 올렸다 내렸다 하며요. 그 소리는 이제 제 일부가 됐어요. 공포가 아니라 희망의 소리로요. 구원의 소리로요. 사랑의 소리로요. 저는 한정연입니다. 69살이고요. 대구 서문시장에서 만두집을 운영합니다. 저는 살아남았고 회복했고 이제는 누군가를 돕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매일 새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름답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하고 의미 있고 제 것이에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